반갑습니다. 자, 지난 OT 시간에 이어서 첫 번째 과목인 안전관리론 전반적인 목차를 보면 챕터 01의 안전보건관리개요서부터 챕터 08 산업안전관계법 교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관리론 시작하기 전에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목표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집중이란 말은 아주 한 가지 일에 막 힘을 쏘아 붓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산업안전기사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부에 이제 힘을 쏘아 붓는 이런 수험 기간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몰입을 통해서, 그 몰입이라는 얘기는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그 공부에 막 빠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힘을 쏟아붓고 파고들고 빠져들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한다는 것이 확실한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챕터 01의 안전보건관리개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안전보건관리개요 하면 첫 번째로 안전과 생산,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영순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개요의 섹션 1의 안전과 생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흔히 듣는 안전이라는 말, 보건이라는 말을 한번 끄집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이라는 것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를 말해요. 이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여기서 학문적 의미를 끄집어내 볼게요. 학문적 의미. 자, 학문적 의미는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요.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이게 바로 학문적 의미의 안전을 얘기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어한다는 말을 잘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자, 다음 보건이란 말. 보건이란 말은 사전적 의미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보건이란 말이 어느 말보다 제일 중요하죠. 사고날 염려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의 삶이에요. 삶. 이게 안전보건이에요. 이게 안전관리예요. 자, 그래서 생산관리한다, 품질관리한다, 뭐 마케팅을 한다, 기획을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보다 중요한 부문이 어디 있어요? 안전관리가 제일 소중히 다뤄야 되는 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전관리, 안전경영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관리, 안전경영,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다. 관리는 좁은 의미, 안전경영은 큰 넓은 의미,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뭐라고 하느냐? 안전관리, 안전경영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끄집어내고, 여기서 보면 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해로부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안전관리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해라는 말을 또 끄집어내야 돼요. 재해라는 것은 안전사고로 일어난 결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재해라는 것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얘기하는 게 재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는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안전관리 성패는 이 사업주, 최고 경영자의 안전의식이죠. 그러니까 이 오너, 사업주가 됐던 최고 경영자의 그 안전경영 철학이 얼마나 강하고 의지가 있고, 형식적이지 않고 의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전 임직원이 참 퇴사하는 날까지 재해 한 번 없이 안전하게 이제 마무리하는, 이게 우리 삶의 하나고, 안전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업주, 오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험에 나온다는 건 이거예요. 학문적 의미의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에 이 제어라는 말을
관로 넣기가 나오든지 뭐 이제 서술해가지고 의미를 묻는 얘기를 끄집어낸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 안전관리 경영은 개념적인 것을 익히시고 시험에는 제어하는 기술,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 학문적 의미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다음 용어의 정의 와가지고 사고, 액시던트란 말, 이제 고의성 없는 뭐예요, 이게?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이걸 잘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재해, 로스, 콜라미티, 이 부분도 이제 좀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죠. 안전사고의 결과로 일어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뭐라고 하느냐? 재해라고 하는데, 이 로스라고도 해요. 로스. 어떤 뭐 이제 사상자 수를 나타내는 이제 표현도 되는데, 영어로는. 다음에 콜라미티, 뭐 이렇게 해서 재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면 됩니다. 자, 다음에 산업재해하고 위험에 대한 내용은 한번 나름대로 체크해보면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요. 자, 다음 아차사고. 또 이 말이 이제 중요해요. 아차사고. 이 아차사고는 near miss, near accident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아차사고는 인명의 피해가 없는 거예요. 무예요, 무. 무인명상이라는 얘기요. 인적인 피해가 없고, 다음에 뭐예요? 재산에 물적 피해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고가 날 뻔하긴 했는데 사고는 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이제 친구 얘기를 들면 어제 그냥 그 5초만 먼저 갔어도 그 기계에 바로 휘말릴 수가 있었는데 그 5초가 나를 살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바로 사고가 날 뻔했지만은 사고가 나지 않은. 그래서 그 5초 후에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고는 안 났죠. 그래서 인명적으로도 피해가 없는 것이고 물적으로도 피해가 없는 것을 아차사고라고 한다. 그래서 near miss, near accident라고 한다.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자, 여기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아차사고에 대해서 개념을 묻는 문제에 영어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near miss, near accident라고 나온다. 근데 중요한 것은 near accident로 나올 확률이 많다 하는 걸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다음에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1, 2, 3 나름대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아주 중요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볼게요. 중대재해. 자,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 그 몇 가지 있느냐?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봅니다. 3가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자, 그래서 제가 이 3가지는 주관식이 됐든 객관식이 됐든 다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주관식이라는 얘기는 뭐죠? 실기를 필답을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고, 객관식이라는 것은 필기 대비예요. 자, 그래서 3가지 다 알고 쓸 줄도 알고 고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암기 방법 한번 제가 고민했더니 4, 1, 1 했더니 4, 1, 1 했더니 4가 뭐예요? 사망. 1명이 사망 이상. 이 개념이에요. 다음에 3개월 이상이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고 하는 얘기예요. 발생했고, 동시에 발생했고가 뭐야? 재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부직질 질병자라고 했어요. 부직질 질병자. 부는 뭐예요? 부상자. 직은 뭐죠? 직업성 질병자. 부직질 질병자가 몇 명?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렇게 해서 3가지를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주관식, 객관식 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암기하는 방법은 이제 성향에 맞으면 받아들이시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방법으로 이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됐든 3가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산업재해 발생 모델의 재해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안전보건관리 결함이라는 부분은, 자, 안전보건관리 결함 자체라는 것은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간접적인 원인. 자, 그러면 이 결함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불완전한 상태가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불완전한 상태를 물적 원인이다라고 이제 끄집어내야 돼요. 다음에 불완전한 행동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니까 인적 원인이다라고 끄집어내서 이 두 가지를 뭐라 그러느냐,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직접적인 원인. 자, 그러면 이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을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구별하는 방법에 이론적으로 잠깐을 보면, 자, 교재 불완전한 행동을 보면 작업자의 부주의, 실수, 착오, 안전조치 미이행, 위험물 취급 부주의, 안전수치 이행이 잘 안 된 부분을 이제 불완전한 행동으로 보죠. 잘 내용을 보면 뭐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원칙을 지키지 않다든가 기준을 이제 안 지키는 행위들이 나타난 것이 불완전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불완전한 상태. 기계 설비가 결함이 되거나 방호 장치가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결함이 생겼어요. 작업 환경이 너무나 덥고 너무나도 이제 그 소음이 많아요. 이게 바로 결함이죠. 예. 다음에 작업 표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작업 표준대로 일을 하라 그래요. 이게 바로 불완전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쪽에 불완전한 상태가 장소가 있는데 막 가려고 애써요. 이 불완전한 행동을 하려고 이제 애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부분에 불완전한 행동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기 어떤 그 안전모를 현장에 가려고 안전모를 쓰려고 그랬더니 이 안전모가 어떻게 해요? 이게 부적격이에요.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보니까 이거 쓰고 현장 가면 이 자체가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전모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건 뭐라고? 불완전한 상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는 어떤 산업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글로 문구로 썼을 때에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한 상태에서 기인물이라는 거와 가해물. 자, 기인물은 어떤 원인이 되는 건데, 하나 예를 들면 돌부리라 그럴게요. 돌부리.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돌부리에. 길을 걷다가 A라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서 이제 피가 났어요. 자, 돌부리가 걸려서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났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 돌부리가 기인물이에요. 기인물. 원인이 되는 이제 물건이다라는 얘기죠. 물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돌부리.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이 머리가 피를 나게 만든 거죠. 이게 뭐예요? 가해죠. 가해물. 가해라는 건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거죠. 뭐가 해 입혔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해를 입혔죠. 머리가 이제 피가 난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 불완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불완전한 행동은 뭐죠? 사람이라 그랬죠. 이 불완전한 행동은 돌부리가 컸든 작았든 간에 자기가 본인이 조심히 갔으면 절대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불완전한 행동을 안 한 거죠. 이게 마치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고 사람도 불완전한 행동이 되어서 같이 조합이 되어서 뭐가 생겨요? 접촉이 됐다는 얘기죠. 재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재해가. 그렇게 해서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행동 상태화를 이 재해 발생 메커니즘의 모델 구조를 보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상태와 불완전한 행동을 구별해야 된다. 다음에 여기서는 기인물과 가해물, 이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그랬어요.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머리에 피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인물이 뭐냐 하면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가해물이 뭐냐 하면 콘크리트 바닥이다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인물과 가해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불완전한 행동, 불완전한 상태, 기인물, 가해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재발생 메커니즘의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을 살펴볼게요. 자,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미노라는 말을 이제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도미노. 자, 이 도미노라는 말은 그 이탈리어인데 그 어느 하나가 이제 툭 해서 무너지게 되면 연속해서 계속해서 무너지는 현상을 도미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가 툭 해서 무너지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도미노라 그러니까 이 사고 발생이 뭐예요? 연쇄성이란 얘기죠. 연쇄성. 그러니까 1단계가 잘못되고 2단계가 잘못되고 계속 연쇄성으로 이루어져서 결론적으로는 사고가 나고 재해가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 5단계 재해 발생 메커니즘의 5단계로 되어 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인 요소다라는 얘기죠. 자, 사회적 환경은 이제 우리나라로 같은 경우에 정책 결정에 의한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점점 산하 기관으로 밑으로 내려가겠죠. 뭐 이제 안전에 대한 그 인증을 한다 그러면 부실 인증을 한다든가 또 안전 점검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잘 해야지 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환경이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고, 다음에 그 유전적인 요소라는 것은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이죠. 유전적 요소는 인체로 말하면 뭐 어딘가 모르게 몸에 좀 이제 질병이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그 남다르게 모르게 좀 너무나도 과격한 뭐 어떤 성격을 갖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죠. 너무나도 과격하고 너무나도 급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유전적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가 제일 뭐예요? 기초 원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게 1단계예요. 1단계 뭐? 기초 원인, 간접 원인이다.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개인 결함이에요. 개인 결함.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접 원인이에요. 이 개인 결함이라는 것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르고 덤비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고. 그래서 이게 무지라는 거죠. 무지. 무지가 제일 개인의 결함이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 모르고 덤비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무지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라기보다 아무튼 이런 이 개인의 결함들이 기능이 있긴 있는데 조금 기능이 이제 미숙한 걸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라기보다 아무튼 기능 미숙이다, 뭐 태도가 좀 미흡하다, 불량하다, 뭐 또는 관심이 부족하다, 뭐 이런 등에서 개인적인 결함의 발생이 된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이 3단계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불안전한 행동하고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해야지만이 사고 재해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연쇄성이니까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전한 행동하고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한다면 사고와 재해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끄집어내면 돼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 자, 그러면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어떠한 상태든지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죠. 예, 하나 예를 들까요? 하나만 더. 작업 표준이 있긴 있는데 작업 표준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걸 갖고 사람이 막 작업을 하라고 한다. 작업자에게. 뭐예요? 상태예요? 행동이에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작업 표준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한 것은 불안전한 상태다라고 보고, 작업 표준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업 표준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을 불안전한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어떠한 문구가 나오더라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단계 제거해야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사고와 재해로 이제 불안전한 행동과 사고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을 필연적이라고 그래요. 필연적.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거죠.
아니, 불완전한 행동하고 불완전한 상태가 접촉이 되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필연적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는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사고로 났다는 거죠. 예,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사고가 나서 재해로 이제 이어지죠. 사고가 나면 재해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우연적이란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나가지고 재해로 이루어졌는데 재해로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다 사망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그렇다고 중상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다 사망만 하느냐? 그것도 아니다. 뭐 중상 다 입느냐? 그것도 아니다. 뭐 경상에만 입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뭐 아차 사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때에 따라서는 사망할 수도 있고 우연적이라는 표현이 그거죠. 어떤 경우에는 사망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차 사고로 끝날 수도 있고 이제 물적 손실도 인적 손실도 없는 걸 아차 사고라고 했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의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에 어떤 그 기계에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부품을 교체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뭐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다리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사다리에 올라서 여기에 기계가 있고 여기 사람이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부품을 이제 교체를 해서 지금 내려와야 되는 입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품을 정상적으로 교환을 하고 그대로 갖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내리는 방법대로 내리거나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을 놓쳐가지고 이쪽으로 팍 떨어졌어요. 이 떨어졌더니 팍 튀는 거죠, 이게. 이렇게 튀더니 이 주위엔 뭐가 있어요? 이 주위엔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어떤 물건들이 물품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이 팍 튄 거에 의해서 사람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물적 손실도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 물적 손실을 본 것을 물적 사고라고 그래요. 물적 사고. 다음에 사람이 이제 재해를 입은 걸 갖다가 이제 인적 사고라 그러죠. 인적 사고. 자, 그러면 이 물적 사고와 인적 사고가 합한 것을 뭐라 그러느냐? 재해라고 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또 안 한 게 뭐냐면 이제 하이니 이론이 불완전한 행동은 몇 퍼센트 얘기했냐면 88%를 얘기했어요. 88%. 다음에 불완전한 상태는 10%. 10%. 다음에 2%는 뭐냐?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다라는 거예요.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게 2%를 이론을 제시한 게 하이니 5단계 연쇄성 도미노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고 우선 시험은 기본적으로 5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온다. 다음에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1, 2단계는 뭐예요? 간접적인 원인이고 3단계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는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 어떤 문구가 나오더라도 끄집어내야 된다 그랬어요. 구별해야 된다고. 자, 다음 또가 뭐가 나올까요? 불완전한 행동하고 불완전한 상태의 것을 또 구분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념적인 문제에서 설명한 것 중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을 이해를 하면 다음 나오는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하고 아담스의 이제 이론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이 정도 마무리하고 두 번째에 버드의 도미노 이론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여기 암기하는 방법을 하나 안 했네요. 암기하는 방법에 사유는 계불행상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자, 사가 뭐죠? 사가 사회적 결함, 유는
유전적인 요소, 다음에 개는 개인적 결함, 불은 불완전한 행동, 불행, 불완전한 상태, 불행, 불행상, 개불행상, 사고, 재해. 자, 이건 뭐냐면 이 개불행상이라는 것은 개인적 결함과 불완전 행동과 상태를 얘기하는데, 개불이라는 것은 바닷가에 나는 어떤 개불이 있어요. 그 개불이 뭐냐면 어떤 미끼로 쓰는 거죠. 그 미끼를 등에 지고 행상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사고로 이어졌다는 얘기에 이제 암기하는 방법이 하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유는 개불행상 사고로 재해를 입었다. 이렇게 해서 5단계를 암기하시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이제 그대로 암기를 하시든가, 이유가 어쨌든 하인리의 5단계에는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안 나오지 않는 문제다라고 봐야죠. 아주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자,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에 바로 이제 신자가 하나 붙었어요. 신도미노 이론이니까 뭐예요? 하인리 다음에 나온 이론이다라고 보는 거죠. 하인리 다음에 나온 이론. 예, 신도미노 이론. 자, 그래서 1단계가 뭐예요? 제어의 부족이에요. 제어의 부족. 다음에 관리 소홀, 그거를 그래서 근원적인 요인이다라고 끄집어냈어요. 근원적인 요인. 자, 그래서 1단계를 잘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버드와 하인리의 5단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2단계는 기본 원인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원이라는 표현을 해요. 기원. 예, 이것도 끄집어내야 돼요. 기원이라는 말. 그래서 개인적 또는 과학과 관련된 요인이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3단계는 직접적인 징후라 그래요, 이거를. 예, 직접적인 것을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는 동일한데, 이것을 징후라는 표현을 쓰면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다음에 사고, 접촉, 상해, 손해예요. 우리 그 하인리 가니까 이 4단계가 뭐예요? 그냥 사고만이었죠. 사고. 다음에 5단계 가니까 뭐죠? 이게 하나도 없고 재해였죠. 재해. 앞부분에서 바로 한 게. 사고, 재해로 이루어진다 했었죠. 여기 사고, 여기 재해. 그래서 아까 그 좀 전에 설명한 게, 인적 사고와 물적 사고를 합친 것이, 인적 사고, 물적 사고 합친 것이, 재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듯이, 지금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은 재해가 아니고 상해 손해다라는 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끄집어냅니다. 자, 그래서 5단계에 나름대로 2단계, 3단계를 명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원인, 이 징후를 제거를 해야지 돼요. 이거 하인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핵심이진 거죠. 예, 직접적인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의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아주 핵심적인 사고 재해로 요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제거해야지만이 사고와 재해로 덜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험은 5단계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또는 이 기본 원인에 대한 개념을 또 기원이라고 이제 끄집어낼 수 있고, 직접 원인을 징후라는 것을 또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인리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끄집어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암기하는 방법은 제기차기를 해서 직접 원인으로서 사고 접촉 상해 손해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제기 차는 거 아시죠? 이거 제기. 자, 제기를 차다가 직접 원인으로 사고 상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암기하는 방법에, 제기는 뭐예요? 제어의 부족. 기는 뭐죠? 기본 원인. 자, 이거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제자, 기자예요. 해서 직접 원인이다라는 것이 세 번째 원인이죠. 징후라는 걸 또 끄집어내시고, 사고 접촉이라는 게 4단계, 상해 손해 5단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자, 다음 아담스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 자, 아담스의 사고 연쇄 반응 이론, 사고 요인과의 관리 시스템. 자, 여기도 5단계다라는 거예요. 5단계. 자, 첫 번째는 관리 구조예요. 관리 구조. 자, 관리 구조가 잘못되면 모든 게 스타트가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조직이 잘 안 되고 어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2단계, 3단계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개념이 연쇄 반응 이론이 딱 맞들어가는 거죠. 맞들어가는 겁니다.